자, 그러면은 여기 예비 테스트 우리가 윗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니? 뒤에 사연이랑 연우랑 아이언이랑 보이니 여기? 보여? 연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아,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원래 딱 맞춰놓은 거긴 한데 요 정도, 잠깐만요. 요 정도. 이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2주 만에 수업하는 거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요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그 관점을 바꾼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이제 벌써 나왔는데 얘를 먼저 가볼게요. 2번. 이번에 답이 4번이야. 미리 말하고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improvement through changing your perspective 하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 걸 통해서의 개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너가 이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거였어.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답이 이제 4번. 주제는 바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가장 어떤 게 정답이냐라고 했는데 딱 정답 가 있네. 1번 altered로 가 있네요.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altered. 그래서 이제 변화된 거겠죠. 이거는 사실 요 문장을 그냥 해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요 문장을. 여기를. 그래서 if you can physically change your perspective. 자, 너가 물리적으로 너의 이제 관점을 바꾼다면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관점을 바꾼다는 예시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by sitting on your head. 그러니까 뭐 물구나무를 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뭐 바닥에 둔다거나 물구나무 선다거나 뭐 그런 예시들을 든 거야. 물리적으로 이제 시선을 바꾼다면 이건 notice. 너는 알아챌 거랍니다. Things you never did before as a result of the blah blah perspective. 그러니까 어떤 거의 관점에 대한 결과로서 뭔가 너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알아채게 될 것이다.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냥 이 문장을 한마디로 퉁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가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쪽으로 봤다가 뭐 이렇게도 봤다가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그러면은 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뀐 관점으로의 결과로서 라는 의미인 altered가 적절한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밑줄 친 A, B가 가리키는 걸 각각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A를 먼저 보자면은 A가 어디냐? 어디 갔냐? 응? 왜 안 보이냐 나? 위에 있나? 응? 나만 안 보이냐? 아, 여기 있구나. 미안하다. 내가 못 봤어. 자, 여기에서 that you can't see them in any other way. 그러니까 너가 그것들을 볼 수 없다랍니다. 너무 길어서. 그럼 여기에서 그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your problems, ideas, and work.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문제나 생각이나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너가 볼 수 없다는 거야. 똑바로. 똑바로 본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똑바로 봐서 그래서 소대 구문이었죠. You can't see them in any other way니까 너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그것들을 볼 수 없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댐과 여기 있는 댐이 다 똑같은 녀석이었다. 그 다음에 B가 가리키는 did 같은 경우 did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해석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너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notice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 과거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에 맞춰서 써줘야겠죠. 그래서 notice 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됐나요? notice.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숨쉬기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문 완성인데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분류하는 어떤 분류 체계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제 기억이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분류 체계를 할 때 초반에는 인종을 기반으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 인종,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게 어떤 쪽이 더 있다고 했죠? 그때 인종적인 것보다는 유전적인 거라고 했었죠. 제너틱 이제 유전적인 게 이제 좀 실효성이 좀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이 have put a lot of effort into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put effort into가 보통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put effort into. 그래서 노력을 집어넣는 거야. into 어디 안으로.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노력을 들이다라는 소리야. 노력을 들이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많은 노력을 들여왔다라는 거겠죠. 뭐에? into classifying the world's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의
그 이제 세계의 인구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이제 into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나온 거겠죠. 됐니? 자, 그래서 분류를 해왔죠. 이제 뭐를 기반으로? Based on various races.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인종들을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해왔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have가 아니라 had가 좀 더 답이 적절하겠네요. had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this is not useful. 그것은 유용하지 않았다. 그럼 얘도 was가 낫겠다. sorry, 이거 좀 바꿔 쓸게요. 자, 이것은 유용하지 않았어요. So, 그래서 modern anthropologist가 현대의 이제 인류학자들이 find the genetic classification system much more useful. 그래서 여기서 find가 이제 동사, the genetic classification system이 목적어고 much more useful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부분을 봤으면은 여기에 find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find 자체가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니까 뒤에 여기 형용사 나와 있잖아. useful. 그러니까 얘가 보어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분류 체계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구문 독해 파트를 볼 건데, 구문 독해 파트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봤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 자, 일단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구조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별거 아니지만 원어브의 복수명사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의 문장이 온다?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American audiences are widely exposed. 주어 동사 나왔고, 지금 비동사의 pp라는 수동태가 나와 있잖아. 수동태 나오면은 내가 몇 형식? 기본은 1형식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1형식.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 그래서 1형식으로 완전한 문장 나왔다. 만약에 in을 뒤에다 쓸 거라면은 문장 맨 뒤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United States 뒤에다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o 나왔는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be exposed to. 이 녀석이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여기다 좀 써보자면 be exposed to. 여기서의 to는 얘들아 전치사예요. 전치사. 따라서 뒤에 명사 나옵니다. 해석은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거죠. 얘가 왜 중요한지 알려줄게.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의미적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뭐뭐에 노출되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expose라는 표현 자체가 노출시키다라는 뜻보다는 노출되다라는 의미로 사실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법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전치사입니다. 여기 있는 to가 부정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쓸래, ing 쓸래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cultural products라고 이제 지금 명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문화적인 어떤 상품들의 노출, 널리 노출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하는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so much so that이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냥 너무 그러한 나머지 그냥 이렇게 외워라. 이게 차라리 편하거든. 조금 자세하게 문법적으로 설명해 주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얘들아 그냥 so that 부문이야. so that 부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거야. 이 사이에 much so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 much는 부사예요. 부사. 그리고 so라는 거는요, 여기에서는 좀 뭐랄까, 아니지. 많은 그러하게. 품사로만 따지면 형용사, 아니지. 잠깐만. 부사, 형용사. 맞네요. 부사랑 형용사네.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 품사가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so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종의 그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대명사 같은 역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하다라는 게 뭐가 그러하다는 거냐면요. 너무나 강하다고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스트롱 받는 거거든, 스트롱. 그러니까 영국의 락과 팝이 have had a strong presence. 너무나 강한 존재감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1960년대 이후로. 그리고 그 영국의 락과 팝 음악이 강한 존재감을 너무나 가진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가 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나 많이 그런 나머지 많은 아메리칸 리스너들이 뭐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온 거고. 됐니? 그래서 이 so much so that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받아서 너무나 그러한 나머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좀 이제 해석하기 수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게 이 take it for granted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표현. 수동태로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be taken for granted 이렇게 되겠죠. be taken for granted. 그러면은 뭐뭐가 당연하게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끝났고 세 번째 이거 조절하기가 힘드네. 세 번째로 갈게요. 자, 봅시다. 답했죠? 자, 세 번째 보자면 여기에서는 사실 구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어렵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어휘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n an effort라는 거, 뭐뭐라는 노력으로, 오케이? 그냥 노력으로. 근데 보통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이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effort를 꾸며줘서 투부정사 한다는 노력으로, 뭐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break in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침입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었거든요. 침입하다. 그러니까 침입하다. 여기서는 진입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와 글로벌 마켓에 침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법적인 거 하나만 말하자면은 여기에 어너머로브는 뒤에 복수명사 나오죠? 그래서 이 복수명사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지금 3인칭의 복수에 맞는, 즉 동사 원형을 썼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좀 어법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오는 넘버로브와 더 넘버로브에 대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보자면 역시나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어워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구조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투부정사 제대로 나와 있다라는 점이랑 이 뒤에 부분,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먼저 놓고 보면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얘가 허락한다, 얘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 분석을 다 해놓고 보면은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해석할 때 구문 분석을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 분석할 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동명사주어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 나왔고 allow 나왔으니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예상하면서 표시를 하고요. 목적격 보호하고 그 다음에 to see라는 형태 나와 있죠. 그래서 see를 동사로 보자면 뒤에 나와 있는 flows and other is to overlook details가 이 see에 대한 목적어 나오고요. 됐지? 그럼 여기까지 뭐야?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자, 이거는 제가 어법 시간에도 말했던 건데 우리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수식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디테일즈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근데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이거 정체 뭐야? 관계 대명사구나. 얘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명사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다? 이거 뭐라고? 꾸며주는 거라고. 꾸며주는. 그래서 명사 나왔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다? 꾸며주는 거라고. 그래서 they couldn't see라는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렸고 after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어서 looking at이라는 명사 나왔습니다. 동명사 나왔고 at에 대한 목적어 이 artwork 제대로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됐니? right side로 부사야 부사 그냥 똑바로 전치사의 명사 역시나 부사. 그래서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점. 알겠니? 그러니까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문 분석이 다 돼 있는 걸 보면 되게 쉬운데 처음에 너네가 구문 분석을 잘못하면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큰 틀로 니네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네모가로 하도록 허락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게 큰 틀로 해석한 거. 근데 이 네모가로 안에 있는 디테일즈가 괄호하는 디테일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괄호하는 디테일즈.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뭐 나머지는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테스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책을 펴셔서 지난번에 24번까지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후감 책 25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아마 뭐 60 몇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60 몇인가 50 몇인가. 몇 쪽이에요? 진짜 몇 쪽이에요? 60쪽? 아, 오케이. 자, 일단은 순서 파트인데요. 그래 순서 파트는요, 뭐 프리컵이라는 게 사실 이게 내신 기준이랑 모의고사 기준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거는 이제 내신에서는 쉽고요. 반대로 모의고사에서 쉬운 건 내신에서 어렵고 좀 이래요. 약간 문제 유형이. 유형으로 접근하면.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어려워하는 유형이 빈칸은 뺄게. 빈칸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둘 다 어려우니까.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순서 문제예요. 그래 순서. 그래 순서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삽입 문제 이런 거 이제 좀 어려워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내신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순서나 삽입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거든 사실.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리죠. 오히려 내신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것들이야? 이런 애들이야. 내용일치. 이런 게 이제 내신에서 어려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학습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나 삽입 쪽을 좀 잘 하기가 어려운데 내신에서는 우리가 실컷 이제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이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당연히 문제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내용 일치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일단 대표적인 이유로서는 보기가 한글로 나와. 그렇죠? 보기가 한글로 나오고 그리고 보기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하죠. 그렇죠? 1번 보기 내용이 제일 위에 나오고 5번 보기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거야. 보기문도 쉽고. 근데 내용일치 같은 경우 내신에서의 내용일치는 웬만하면 영어로 나와요. 보기문이고. 웬만하면 영어로 나오고 좀 심한 경우에는 영어 막 3줄씩 나와. 보기 하나가. 엄청 길죠? 그러면 이제 야 보기 5개 해석하는데 사실상 지문 하나야. 15줄이야. 엄청 길잖아. 그치? 단어도 막 이제 패러프레이징하고 막 바꿔놓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일치가 좀 난이도가 높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 이 글의 순서에 관련된 이 풀이법은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모의고사. 알겠죠? 내신에서는 풀이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순서나 삽입은. 이거는 좀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틀려오면은 반성해야 돼요. 내신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우리 이 30번대 후반에 나오는 글의 순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순서 문제에서는 반드시 단서가 있어요. 반드시.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면은 그 단서가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연결사예요. 연결사. 일단 연결사. However, therefore, 뭐 as a result,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연결사가 일단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는 대명사 또는 이제 우리가 더 플러스 명사입니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플러스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시형 형사들 있잖아요. 뭐 this나 that 같은 거 있죠. 물론 복수형이라면 these나 those가 되겠죠. 그건 뺄게요. 복수형 버전은. 그래서 이런 애들 뒤에 명사가 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글의 순서에서의 대표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단서를 좀 추적해 보자면 우리가 플러스 명사. 우리 부정관사를 쓰는 경우는 보통 처음 언급할 때 부정관사를 많이 쓰잖냐, 그렇지? 처음 언급할 때. 그러니까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면은 뭔가 이게 처음 언급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나머지 이 대명사나 또는 더 플러스 명사, 디스 명사, 대명사 나오면 뭐다? 얘네들은 최소 두 번째 이상 언급이 되는 거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상.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명사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앞에서 한번 나왔던 애들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순서 문제에서 큰 단서가 되겠죠. 연결사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연결사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however죠. however 같은 거 나왔는데 뒤에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반대로 앞에는 당연히 뭔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대명사나 이런 녀석보다는 글의 맥락적인 단서를 주는 거죠. 연결사 같은 경우. 되니?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낮을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서가 거의 대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연결사는 거의 웬만하면 안 줍니다. 웬만하면 안 줘요. 웬만하면은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단서를 주는 편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서 문제를 이 세 가지만으로 풀 수 있느냐?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세 가지만으로는 절대 못 풀어요.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네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글의 맥락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맥락. 이 맥락이라고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맥락이라는 거는 글에 대한 예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의 예상. 선생님, 글의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시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문장을 너네한테 이렇게 말해볼게.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밤에 자면 죽는 줄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말했어. 첫 문장. 자,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 하지만 뭐라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예상되죠. 그렇죠? 왜 그걸 예상할 수 있지? 왜 그런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글의 구조에서 하나인 통념 제시형이에요. 통념 제시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입부에 두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야,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이거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그냥 내가 시작부터 이 얘기하면은 좀 글이 밋밋하잖아.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서두에 까는 거죠. 이 서두에 까는 걸 방금 제가 통념을 제시한 버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시로 아예 시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007년에 한 어떤 이제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충청도의 한 가족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선풍기를 틀고 한 방에서 자다가 4명이서 모두 죽었던 뭐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때 사망 원인이 선풍기가 아니었다. 사실은 가스가 샌 거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뒤에 이제 내용을 또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글의 구조를 여러분이 파악한 상태에서 맥락, 즉 글을 예상하는 거야. 예상. 뒤에 뭐가 나올까? 라는 이 예상을 하면서 있는 게 가장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이 순서 문제 되게 많이 틀리죠? 37, 8번 이쪽 많이 틀리잖아. 여러분이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모자라서요. 앞에 있는 거 문제 다 풀다 보고 그리고 보통 너네가 문제 풀 때 이제 제가 모의고사 코칭 들어갔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질문한 적 있을 텐데 제가 그 중간중간에 너 이거 모의고사 풀 때 순서대로 풀었니? 아니면 어떤 순서로 풀었니? 내가 이런 질문 했었을 거야. 아마 나한테 코칭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순서가 있는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 풀 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근데 실제로 얘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거든. 얘랑 빈칸이 시간 제일 오래 걸려. 굳이 하나 더 꽂자면 장문까지. 장문, 독해, 빈칸, 순서. 이게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데 이걸 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빨리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못 풀고 그냥 찍고 끝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유가 두 가지 다예요. 이제 마지막에 풀어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죠. 자, 어찌됐든 간 그래서 글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상하면서 읽는 게 이 순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25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글의 순서를 일단은 저는 미리 써놨어요. 미리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쓴 답과 실제로 맞는지 채점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문장부터. 자, 보셨죠? 60쪽. 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지? 지워도 돼요? 지운다잉. 자, 첫 문장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뒷내용에 뭐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I had an unforgettable experience.
자, 나는 뭔가 잊지 못할 만한 경험 하나를 가지고 있답니다. With learning an American phrase.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한 관용어구를 배운 것과 관련해서 When, 뭐 했을 때냐면 I began teaching at Thomas Jefferson College. 그러니까 내가 그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랍니다. Not long after I arrived in this country in the 70s. 자, 여기서 70s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내가 70년대에 이 나라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됐어요? 여기서 not long after 하면은 뭐뭐 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70년대에 이 나라에 도착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내가 가르치기를 시작했을 때 미국의 한 관용 어구를 배운 것과 관련해서 잊지 못할 경험 하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여기서 I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일반인의 어떤 일화를 다루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의 일화를 다루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긴 문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뭘까? 당연히 이 부분 아닐까? 이 부분. 미국의 어떤 관용어구를 배운 것과 이제 관련해서 잊지 못한 경험을 했대요. 그럼 뭔가 이 관용어구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관용어구. 일단 이런 키워드를 하나 잡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B인데요. B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자. I had only begun to learn. 자, 나는 겨우 배우기를 시작했답니다. How to speak American English. 그러니까 그 미국 영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었다. My class, 내 수업은요, took place는 뭐 열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정도가 되겠죠. 이 글 쓰는 사람이 뭔가 그 대학에서 그 전문장을 보면은 뭐 대학에서 뭔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선생님인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간 그러니까 수업은 이제 뭔가 열렸답니다. 크고 윈도우가 없는,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렉처홀이니까 강의실이겠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내 수업이 개최가 됐었고요. On the first day, 첫날에 I just started. 나는 막 시작했었어. To explain, 설명하기 시작했어. My goals for the class. 그 수업에 대한 나의 목표를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When one of the students yelled at me, watch out!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까 얘들아, 미국의 관용어구에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왠지 이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관용어구잖아. watch out.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나를 향해서 소리 쳤잖아. watch out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그럼 퀴즈하나 내는데 watch out이 무슨 뜻이야? 조심해 이런 거야. 조심해. 근데 이제 그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여러분 이제 그 지하철 타면 이게 watch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지하철 내릴 때 그 무슨 뭐 간격이 넓으니까 뭐 발 디딜 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멘트. 그때 이제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Please watching your step 이렇게 나와요. Please watching step.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을 조심하라는 의미야. 스텝을 조심해라. 됐어? 자 어찌됐든간 그러니까 watch out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까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아까 전에는 뭔가 관용어구를 배운 거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watch out이라는 표현을 듣고 뭔가 좀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 뭔가 좀 재미난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C가 나옵니다. 일단 다 보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같이 볼게요. I'd never heard the phrase. 여기 짝발편으로 할게요. The phrase.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나왔죠? 더 플러스 명사. 됐니? 나는 그 관용어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관용어구가 뭔데요? 이게 뭔데? watch out이다. watch out. 됐어요? 그러니까 C가 당연히 B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는 그 관용어구를 들어본 적이 없어. before, 전에. 그래서 had no idea. 자, had no idea 하면요. 그냥 모르다야, 모르다. 그냥 don't know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I had no idea. what전입니다. What the student meant. 그 학생이
의미했던 것,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나는 몰랐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또 단서다. 사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단서야. The student. 그렇죠? 여기서 the student가 누군데? 앞에서 말했던 one of the students잖아. one of the students.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학생이겠죠. 됐니? 연결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one of the students랑 그 다음에 watch out이라는 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마지막이래.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 보면은 instantly, 즉시 my brain searched for some kind of definition. 내 뇌가 막 찾았어. 그러니까 몇몇 종류의 정의를 막 찾았어. 그러니까 딱 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뇌정지가 온 거야. 딱 이제 처음에 갔는데 내가 이제 선생이야. 근데 이제 얘가 watch out 이랬어. 근데 내가 그 뭐지? watch out 뭐지? 이제 두뇌 풀가동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자, 그랬더니 watch meant loo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watch는 보다를 의미했잖아. 그렇지? out은 could mean outside. 바깥쪽으로를 의미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이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 뭔가 바깥쪽을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 이 그 강의실 자체가 창문이 없다라고 했었지. 윈도우리스라고 했잖아. 윈도우리스.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만약에 쌤 입장이라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 내가 딱 이제 강의하러 들어왔어. 근데 여기 창문이 하나도 없어. 다 완전 밀폐돼 있는데 근데 한 친구가 watch out 이랬어. 그러면은 나는 근데 watch out이 뭔지 몰라. 뭐지? 밖을 보라는 건가? 근데 여기 창문이 없는데? 나 혹시 나 연맥이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대충 예상이 되겠죠. 그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Did the student want me to look outside? 그 학생은 원하는 거였나? 내가 밖을 보는 거를? I couldn't though.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왜냐면 여기 딱 나오네. There were no windows in the room. 그 강의실에는 창문이 없었거든. 그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Of course, 물론 all of this. 이것도 단서입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내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이 워치아웃이라고 말하고 내가 뇌정지가 왔다라는 이 과정.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발생했습니다. In a fraction of a second. A fraction of 하면은 아주 잠깐의, 약간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근데 second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찰나를 말할 때도 있거든요. 작은 시간. 그래서 그냥 찰나에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주 짧은 시간에 찰나에 벌어졌는데 after which. 자, after which는 after라는 전치사 나오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나왔지 얘들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리고 그 후에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계속적 용법처럼. 그리고 그 후에. 됐니?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후에 a part of the ceiling. 자, 그 천장의 어떤 일부분이 fell on my head. 내 뚝배기 위로 떨어졌고 I was suddenly lying. 자, 나는 갑자기 lying 하게 됐다. 이제 뭐 누워 있었다라는 거겠죠. 바닥에. 뭐 하면서 bleeding. 뭔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었고요. And waiting for 그다음에 paramedics to arrive. 그래서 그 얘네가 여기서 for paramedics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 투부정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쓰여져. 이 waiting을 동사로 보자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뭐뭐 하기를 기다렸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고 끝났네요, 문장이.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순서가 이 BCA로 가는지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글은 어떤 일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화를 바탕으로 둘 땐 얘들아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시간의 순서를 신경 써야 돼요. 시간의 순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냐면 사건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 됐어요? 사건의 순서. 지금 이 글은요 어떤 논설문이 아니잖아.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 겪은 일화예요. 일화. 그냥 한번 겪었던 일화.
그럼 일화에 대해서 순서 문제가 나올 때 뭐예요? 당연히 그 순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순서대로 가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은 뭐냐면은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나 옛날에 재밌는 일 하나 있었거든. 내가 뭔지 말해줄게. 도입부. 됐어?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게 야 내가 처음에 이랬었어 하면서 이제 처음 부분이 나오는 게 요 B 부분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제 아메리칸 말 막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뭐 창문도 없고 막 이런 데 갔었어. 그러면서 첫날에 라는 말 나왔잖아. B에서.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첫날에 라는 말. 그러면서 내가 무슨 뭐 내 목표를 설명하고 뭐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관용어구가 처음 등장했죠. watch out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단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the phrase, 그 관용어구, 그리고 그 학생 위에서 나왔던 단서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합니까? 교실에 입장을 했어. 그러면서 어떤 관용어구, watch out을 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watch out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자,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천장의 일부분이 부서지면서 내가 다치게 되었어. 다치게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급대원들을 기다렸다. 이러고 끝났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글의 사건의 순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도 짤막하게 나왔지만 사실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말이 이상해지겠죠. 내가 다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을 들어간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중간 내용.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들어와서 워치아웃 들었다. 이것도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맥락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맥락으로. 이 글 같은 경우.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그 옆 페이지를 볼 건데 옆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 그 구문 독해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all of this 주어고 happened 동사죠. 그래서 happened 같은 경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In a fraction of a second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이어서 after which 나오고 있죠. 이때 여기를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분을 전체를 일단 묶고요. 전체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a part of the ceiling 여기가 주어. 그 다음에 fairy 동사. 그 다음에 on my head 수식어가 되겠죠. 부사 수식어. and 그 다음에 또 주어 was was lying까지 동사로 할게요. 그 다음에 on the floor 부사. 됐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bleeding이라는 거는 사실 그 분사 구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유사 보어라고 나거든요. 이런 걸 유사 보어. 근데 그딴 거 몰라도 돼. 유사 보어고 나발이고 그냥 얘를 부사라고 처리해도 됩니다.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또는 그리고 얘네가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다. 쏘리. 그럼 끝까지네. 됐어요? 그래서 bleeding과 waiting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 다 분사 구문이라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waiting을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로 취급한다면 for paramedics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to arrive가 이 wait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모든 일이 찰나에 발생했어. 그러고 난 후에 천장의 일부가 내 뚝배기로 떨어졌고 나는 갑자기 누워있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바닥에 뭐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됐니? 자, 다 되셨으면은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 됐니? 2번 갈게. 자, 2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처음에 I, 그 다음에 had just started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거는 뭐 투부정사 써도 되고 ing 써도 되잖아. start는.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 이하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이하가 문장 전체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좀 분석해 볼게. explain을 동사로 보자면 my goals 목적어겠죠? for the class 부사가 됩니다. 왼절 역시나 부사절이겠죠. 그럼 왼절의 주어 동사를 보자면 one of the student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정확히는 one이 주어, el 동사.
그 다음에 at B 쓰시고. 됐나요? 여기에서 워치아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사실 얘들아 이 워치아웃 자체가 이 얘를 목적어야 원래. 얘를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 대시야 원래. 얘 대. 근데 이제 뭐 헌법 관련된 거니까 사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나에게 뭐뭐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공문서도 다 완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붙여주시고, 3번 보자면 I had never heard 동사 the phrase 목적어가 되겠죠? before 수식어입니다. 부사수식어 그냥 괄호로만 표시할게 저는 시간 관계상. and therefore 수식어. had no idea 동사였죠 아까? 그 다음에 완절 이하가 이 had no idea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students 주어, mean 동사. mean에 대한 목적어는 어디 있습니까? 이 what이라는 녀석 자체가 목적어죠. 왜? 이 녀석 자체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의문 대명사를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무엇이야 무엇 그냥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이걸로 해서 하는 게 좋죠. 어떠어떠한 것보다는. 됐니? 자, 그래서 다 됐으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번. 그래 순서 다음 겁니다. 이게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이 콧바람이 자꾸 내가 꽉 눌렀거든? 위로 올라와 위로. 그래서 이 숨 쉬면은 이 오른쪽 눈이 자꾸 지금 뜨거운 바람이 자꾸 일로 올라와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일단 숨차. 제가 템포가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숨 쉬면서 하겠습니다. 숨 쉬면서. 자, 26번 보겠습니다. 이서연!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알았어. 자, 26번 보자. 다음 거. 됐어? 가볼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첫 문장 보고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 또는 이게 일화일까 설명문일까 뭐 논설문일까 이런 거 보면서 같이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elements. 자, 다음에 요소들 하고 나왔는데 proximity to the owner. 그러니까 여기서 proximity는 이제 어떤 접근성, 뭐 친근성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과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attention getting behavior. 그러니까 뭔가 주의를 끌려고 하는 행동 뭐 이런 다음의 요소들이 are by now familiar to us.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답니다. by now는 그냥 최근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recently야 그냥. 그러니까 최근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친숙하답니다. as characteristic of dogs. 그러니까 멍멍이의 특성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and go into their being such fine companions for humans.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좋은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잘 봐봐. 이걸 좀 어렵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한글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문독해도 구문독해인데 얘들아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글 내용 같이 보면서 봐봐. 그러니까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주의를 끌려고 행동을 하는 게 개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잖아.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 그래? 아이윤 씨 뭐 키우는 거 없어? 혹시 뭐 도마뱀 막 알았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인데 인간의 좋은 동반자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뭐가? 개의 이런 특성. 개가 주인과 가깝게 지내고 주의를 끌려고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 받는 짓을 행동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좋은 동반자로서 있게 해준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에서 go into their being such fin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go into라는 게 약간 좀 뭐랄까 좀 함께 가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간다라는 거는 함께 지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그 인간을 위한 좋은 그러한 동반자로의 어떤 존재로 함께 가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은 어떤 개의 특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습니다. 개는 인간과 잘 지내기에 좋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볼게요. 자, B 내용을 보자면 are they and they. 자, they 첫 번째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they가 가리킨 건 뭘까?
여기 있는 데이는 아까 말했던 이 개의 특성을 말하는 거 있죠. 개의 특성. 이런 것들이 also essential. 필수적이래. 뭐에 있어서? For the survivor. 생존에 있어서요. 어떤 생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냐? Whose life was at risk.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여기까지 읽으면 얘들아 이제 내용 파악 어느 정도 된다? 잘 봐라. 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까? 인간에게 좀 뭔가 이거 인간에게 뭔가 그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숙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친숙함. 그렇죠? 친숙함. 그리고 주의를 끌려고 행동하는 거. 이거는 좀 뭔가 줄일 수 있는 말 없을까? 주의를 끄는 행동? 그러니까 주의 환기? 주의 환기는 아닌데. 주의 끌기? 아니죠. 관전. 예, 맞죠. 관종 맞아요. 그냥 주의 끌기라고 할게요. 알았어. 이제 준서가 쓴 말도 해줄게. 관종. 네.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어쨌든. 네. 이건 쓰지 마세요. 관종은 쓰지 마. 자, 주의 끌기야. 이게 이제 개의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개의 특성이야. 개의 특성. 아이고, 여기다 쓸게요. 잠깐만, 여기다 써야겠다. 개의 특성. 이런 거. 근데 이거를 통해서 뭐랍니까? 사람들의 생존의 핵심적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존의 핵심이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개 안 키운다고 뭐 죽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대충 느낌 오지 않아?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뭔가 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냥 장애인들이겠죠. 쉽게 말해서. 됐어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눈을 딱 이렇게 감고 이러면서 가잖아.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딱딱딱 뭐 이러면서 다니잖아. 근데 그거 말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근데 개가 만약에 뭔가 이 개 자체의 어떤 이 특성이라던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겼어. 만약에 개가 주인의 어떤 그 친숙함이 없어. 어떤 충성심 같은 게 없어. 또는 얘가 뭔가 이렇게 그래. 준서가 말한 대로 관종짓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이 위험에 빠졌어. 그러면 이제 개가 가고 뭐 만약 이런 특성이 없다면 뭐 잘 가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개에 대한 이 개래 소리 주인에 대한 친숙함이나 어떤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자 하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으면 가서 막 구해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 그렇지? 서현 앞에 이 자식 또 뒤에 앉으니까 자 다시 봐봐. 어쨌든간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어떤 인간이라고 했어요? 삶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라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인간들. 됐죠? 우리가 예상한 건 장애인들. 됐죠? 자, so 그러면 are such those truly heroes? 자, 그러면 그러한 개들은 진정으로 영웅이냐? They are. 그렇다. 이어서 but 하고 나왔다. but. 근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근데 did they know? 자, 그들은 알고 있었냐? 뭐를? what를?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알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 주인을 이렇게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지들이 가서 구한다며. 근데 그거를 지들이 알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영웅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개들이 영웅이냐? 맞아. 그러면 진짜 그런 영웅 심리에 대한 거를 개들이 알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게. 내가 마땅히 가서 우리 주인을 구해야지. 인간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과연 알고 있냐는 거야. 개들이. There's no evidence. 증거는 없겠죠, 당연히. that they did.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And 그리고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른대요. 뭐를? They are acting heroically.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영웅적으로.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책임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숨차서. 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불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가고 막 걔가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끌어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막 뉴스 기사에 뜨면서 막 하죠. 와, 걔가 인간보다 낫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영웅이다. 우리는 이렇게 취급하잖아. 근데 걔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어떤 것 때문에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했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들이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걔들은 그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걔들의 본성이라고 본성.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no certainly. 자, 걔들은 분명히 have the potential.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with training to be rescuers. 그러면 이 여기에서 to be rescuers 여기 with training 먼저 볼게. 얘를 약간 가정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가정법이나 어떤 조건절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운 것 중에 without 가정법 알고 있죠? without 가정법. 뭐뭐가 없다면. 그렇지? 그럼 반대로 얘들아 with 가정법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어요. with 가정법도 있어. 뭐뭐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with training은 뭔가를 가진다면 이 정도로 니네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를 가진다면. 그러면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면 to be rescuers니까 뭔가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to be rescuers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받고 이런 애들도 있죠. 그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C를 봅시다. Even the untrained dog. 자, 심지어 훈련받지 않은 개들조차도 may come to your aid. 자, 여기서 직역을 해볼게요. 올 수도 있대. 너의 도움으로 올 수도 있대. 이게 직역한 거야.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without knowing exactly what to do.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랍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답니다. 뭘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로 당신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봐.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걔들의 이런 특성이 정말 중요하다.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특성이 없다면 걔들은 인간을 구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됐죠?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걔들은 그럼 지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냐는 거야. 뭐 모르지, 그거는 뭐. 그건 모르지만 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걔들이 지들이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모를 거라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게 걔들의 본성이니까. 친숙함이라던가 주의를 끄는 게 걔들의 본성이니까 얘들이 어떤 영웅 심리에 취해서 인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인간을 구해야지 라는 마음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거야. 이 걔들은요.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걔들이 전문적인 훈련까지 받아. 그러면 최고 아니야? 그렇잖아. 마음은 이미 갖고 있어. 마음 이미 걔의 본성에는 인간을 구해야지, 인간과 친해져야지라는 본성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훈련까지 받아. 그러면 당연히 좋은 구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훈련받지 않은 개들조차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훈련받은 개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조해야 된다는 걸 훈련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뭔가 아직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영웅과 같은 그런 심리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 훈련받은 개들은. 이건 몰라. 이건 본문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훈련받지 않은 개들은 어떨까? 훈련받지 않은 개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냥 위험하니까. 사람이 위험하니까 가고 와라 해갖고 이제 이리로 빨리 나와 그지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들이 뭘 하는지 몰라.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인간을 구조하고 있는 건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각이 없다고. 됐어? 근데 그냥 위험해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지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내용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their success, 그들의 성공이 is due instead to 하고 나와 있는데 대신에 오히려 what they do know,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이래요. 이게 due to거든, due to.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은 오히려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잘 알고 있다라는 게 뭔 말이냐 한번 볼게요. That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당신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에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makes them anxious. 그들이 불안하게 된대요. 이게 뭔 말인지 어렵죠?
그렇죠? 되게 추상적으로 말해서 다시 한번 봐봐. 한글 내용 봐도 돼. 한글 내용 봐도 돼. 다시 봐봐. 자, 그들의 성공은 오히려 뭐다? 그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이래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 뭔 말이지? 그것은 바로 무언가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걔 주인에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위험이 주인에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불안하게 된대요. 아니 내 주인이 이제 뭔가 위험에 처하게 됐으니까 걔들이 불안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일단 다음 내용 보고 설명해 줄게. 봐봐. A번 내용 먼저 봐봐. 자, if they express. 여기 예시 나오거든? 예시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걔들이 표현한다면요. 그러한 불안감을 in a way, 어떤 방식으로요. That attracts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People with an understanding of emergency.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주의를 끌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표현한다면 어떤 현장에서 or 즉 all of you to get out of a hole in the eyes 여기까지가 한동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구절이야. 여기까지 엄청 길죠? 자, 즉 너로 하여금 그 어떤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간다는 거는 뭔가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의역하자면. 됐니? 자, 다시 한번. 만약에 걔들이 그러한 불안감을요.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얼음 구멍,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탈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일단 직독직한 거야. 이 내용은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마지막, 끝났네? 자,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인가, 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여러분이 좀 이제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개 특성에 대해서 처음에 말을 했는데 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요 내용까지. 맞죠? 한글 내용 받으세요. 오케이? 됐어요? 영적으로 행동한 걸 알지 못하고 걔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훈련되지 않은 걔들도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그들의 성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란 건 뭐냐면 구출하는 데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의 성공. 여기서 말했잖아. 훈련받지 않은 개들이 도와줄 수 있다 했잖아. 인간을, 어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 했잖아. 지들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의 성공이, 그러니까 뭔가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이게 비로소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안감.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란 게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 이거 지문 치우고 그냥 내가 예시로 보여줄게. 뭐냐면 개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이에요. 맞죠? 근데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개 주인이라고 할게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인님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뭔가 막 물속에 빠졌어. 위기 상황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개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친숙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개가 불안감을 느껴.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인간을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영적인 심리로 인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인간과 이제 친밀도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뭔 말이지?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서 이 마지막 문장도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야, 사람이. 불안감을 이용해 먹는다고 쳐봐. 그러니까 그 긴급한 상황이,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개 주인이야. 근데 내가 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 자식이 불안해하겠지? 라는 걸 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장면에 처하게 됐어.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걔는 그걸 보고 나를 구출하러 오겠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됐어?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하면 걔는 날 구하러 올 거야. 인지하고 있는 사람. 됐어? 그 상태에서 내가 뭔가 어떻게 좀 나를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걔한테 표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그럼 얘는 와갖고 구출하고 어떤 불안감에 있어서의 해소가 되는 거고. 그냥 가장 쉽게 말한 거예요. 가장 쉽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개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우리 초반에 나왔던 내용 있죠?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작년에 고2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고2 시험. 자, 일단은 구문 분석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fu절이 여기까지거든. 되게 길죠. 그래서 A express that anxiety in a way 부사.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냐? 이런 방식. attracts other people 이렇게 됩니다. other people 다 사이에 있는 녀석은 동격이에요. 동격.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환기, 그러니까 주의를 끄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됐어요? 동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 the scene 부사겠죠. 또는 allows. 얘들아 여기서의 allows는 attracts랑 병렬이에요. attracts. 알겠죠? 요 녀석과 병렬. 그래서 이게 2번 동사입니다. 얘가 1번 동사. 됐죠? 이유가 목적어겠죠? 수정사 이하. 목적격 뭐 됐니? 여기까지 구문 분석 됐고요. 이건 쉽죠? 됐어요? 주어 동사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다 됐으면. 자, 2번 보시면 they, 어죠? 그 다음에 for the survival, 수식어 of the person, 수식어 이렇게. 그 다음에 whose 이하도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fe, 주어, was 동사, 그 다음에 at least 부사. 잠깐만. 여기서는 부사라기보다는 보어로 취급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at least를. 이렇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보어로 취급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위험에 처해 있을 어떤 사람, 있는 사람에 대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게 낫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that something has happened to you 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that something 그냥 여기서 주어 동사로 보면 돼요. 여기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용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 base 동사, then 목적어, anxious 목적어 이렇게 되죠. 됐니? 혹시 잘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좀만 쉬었다 하자. 자, 촬영 기사님 일시정지 좀 눌러주세요. 다음 거 후딱 보고 끝냅시다. 자, 17번.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번에는. 자, 스테판 커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political, 뭐, satirist and host of 커버트 report. 그래서 그 커버트 report의 진행자이자 그 다음에 그 political satirist인 이 스테판 커버트가 주어. 뭔가 코멘트를 했답니다. 뭐 논평을 했대요. 말했대요. During the interview. 인터뷰 동안에 on the importance of laughter in tense times.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장된 순간에 웃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인터뷰 동안 언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You can't laugh. 너는 웃을 수 없습니다. Be afrai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웃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 동안에 동시에. 오케이? 그러니까 웃는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대요.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뒷내용을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볼게요. 보시면 and he'd be right. 그게 맞는 말이야. Laughing actually releases endorphin. 그래서 이 실제로 웃음은 엔돌핀을 방출하고요.
They are released. 그것들은 방출됩니다. To mask the pain.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엔돌핀이겠죠. 그렇죠? 엔돌핀이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냐? We are causing to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뭔가 유발하고 있는 고통이랍니다. As our organs are being convulsed. 이 단어가 좀 어렵죠? 여기서 이 organ이라는 건 어떤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onvuls라는 거는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진동, 뭐 이렇게 떨림, 경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때 뭔가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엔돌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도입부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이 C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판 포거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웃음과 그 다음에 어떤 거였습니까? 두려움이었죠. 이게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왜 공존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웃는 동안에는 뭐가 발생한다? 엔돌핀이 발생한대. 엔돌핀 발생. 근데 엔돌핀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고통이 감소된다고요. 그렇죠? 고통이 감소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됐나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바로 보자면 We like laughing. 자, 우리는 웃음을 좋아한답니다.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뭐랑 똑같은 이유냐면요. Runners, 그러니까 그 달리기 선수가 like running,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게 무슨 말인데? 기분이 좋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웃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we have all had. 자, have had 나왔으니까 우리는 모두 가져왔다랍니다. 경험을요. 어떤 경험? 웃는 경험이야. So much we want it stop because it starts to hurt. 자, 너무나 많이 웃었어. 그래서 we want, 우리가 원했던 거야. 그것을 멈추기를 원했던 거죠. Because, 뭐 때문에? It starts to hurt. 그것이 아프기 시작하기 전에. 자,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웃어갖고 이제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웃을 수도 있잖아. 막 여기 가슴 쪽이 막 아프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너무 웃어갖고 아프기 시작해서 웃음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대체 뭐냐는 거야. 아니 웃으면은 엔돌핀이 발생해서 고통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너무 웃어서 아픈 거 그럼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 like runner 이걸 또 이제 달리기 선수와 비유를 했는데 달리기 선수처럼 그 고통은 실제로 초기에 시작되지만 thanks to the endorphins 엔돌핀 덕분에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그러니까 나중까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웃을 때 원래 아픈 거래. 원래 아픈 건데 이제 엔돌핀이 이제 분비가 되니까 그게 이제 아픔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그 엔돌핀도 이제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한계치가 이제 떨어지면은 그제서야 이제 아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자체가 원래 애초에 아픔을 유발한다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자, 그러면 it is how we get from endorphins.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것은 the high 하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높대요.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뭐 높다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We get from endorphin.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거랍니다.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이어서 볼게. Which continues. 그리고 계속 한답니다. After the laughing has seed. 이 seed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seed가 뭘까요? seed. seeds. 어떤 거? 잡는 거죠. 원래 stop이야, stop. 그러니까 중단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웃음을 멈추고 난 후에 계속되는 엔돌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얻는 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That makes 그리고 그러한 것이 makes it hard to be 하고 나왔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얘를 동사로 보자면 이 이시 과목적어야 얘들아. 과목적어. 이 hard가 목적격 보호고요.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입니다. 진목적어. 됐어요? 이 사이에 있는
as curved to say는 그냥 자르면 됩니다. 그냥 삽입어고요. 삽입어. 그래서 to be afraid at the same time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됩니다. 구문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커버트가 말하듯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문 분석을 좀 정밀하게 해줄게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이 어려우니까 이 이시 일단 가주어야 얘들아. 가주어. 그럼 얘가 가주어면은 진주어가 필요하겠죠. 그 진주어가 여기야. 여기가 진주어.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잠깐만. makes it hard. 아니지. 진주어가 아니네. 잠깐만요. sorry.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커버트가 말하듯이 이거는 근데 조금 구문이 좀 애매하네요. Hard says that makes 강조 구문에 가까운 것 같은데 강조 구문? 강조 구문이네 이거. 다시 보니까 미안.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이때 강조 구문이네. 강조 구문. 강조 구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사이에 껴있는 거 있죠. 요 길게 나와 있는 거. 더 하이 비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전체가 원래 주어였던 애야. 주어였던 애. 원래 문장에서. 하이라는 게 지금 단수죠, 여러분들. 단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온 거예요. 됐니? makes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쓰자면 makes가 그냥 이거 뺄게요. makes가 동사, 이시 가목적어, hard 목적격보어, 투부정사 이하가 뒷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쓰시고 삽입어보고 됐어요? 그리고 요 부분을 살펴보자면 여기가 원래 이 더 하이가 원래 주어였던 애야. 원래 주어였던 애. 됐어? it is that 강조 구문이고. 됐지? 근데 주어인데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 여기 we get from 어쩌고 저쩌고가 얘 꾸며주는 거야. 얘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됐어?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건데 그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게 뭐냐면은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계속해놓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하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의 하이라는 거는 기분 업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기분 업된 거. 그러니까 뭔가 만족감, 뭐 행복함,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의역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강조용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조구문 해석할 때는 대절이하를 먼저 해석하죠. 대절이하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럼 그 순서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코버트가 말하듯이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이거다.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뭐다? 행복감이다. 어떤 행복감?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라고. 근데 어떤 엔돌핀이야? 지속하는 거야. 우리가 웃음을 멈추고 난 후에도 계속되는 엔돌핀으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다. 됐니? 구문 놓게 됐어요? 그럼 내용적으로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아까 웃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처음에. 근데 이 두려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웃음이 끝났다고 해서 엔돌핀도 뚝 하고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야. 엔돌핀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고. 지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돌핀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을 거 아니냐. 왜냐면 고통을 낮춰준다 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순서 문제로 접근을 하자면 왜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느냐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여기에서 he be right라고 나왔잖아. 그가 맞는 말이다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된 거죠. 뭐가? 그가 맞다는 게 뭐가 맞는데? 그가 말한 내용이 맞다라는 거겠죠. 이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그러니까 C 내용은 처음부터 단서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e be right. 됐어요? 이거 드는 would예요. would. 그러니까 would be right가 일단은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엔돌핀과 웃음에 대한 얘기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자. C의 이 부분을 보자면 달리기 주자를 비유하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unners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그 벗을 말하면서 이제 좀 새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이제 반대 상황이 뭡니까? 그전에는 웃음이 고통을 감내해준다라고 나왔는데 벗이 나오면서 웃어서 아픈 건 그럼 뭐냐라고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A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이건 내용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그러면 역접에 대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like the runner, 그 러너와 마찬가지로 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 러너 얘기 처음에 여기서 나왔었잖아. 그래서 뭐 나왔어? 더 플러스 명사 나왔지. 됐니? 그러면서 이제 A번 내용 나왔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B가 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한 걸 총정리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통해서 엔돌핀 덕분에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돌핀으로부터 행복감을 얻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글의 초반에 나온 주제를 다시 한번 재진술해준 부분이 이 결론 부분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시간이 좀 됐는데 저거 좀 꺼주라. 아예 눌러? 응? 아예 정지 눌러? 네? 정지 눌러. 고생들.